농업인의 날과 막대과자 데이가 같은 날입니다. 혹시 농업인의 날 지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생소해요. 네네.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뭐 막대기의 날이라는데 네네네.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음. 그래서 도대체 이제 농업이 날이 뭐냐 이러 보니까 사실 이게 법정 그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농업인의 날. 제가 이게 97년도인가에 그런가요?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토, 월, 토, 일 이렇게 해갖고 뭐 그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번역을 하면은 뭐 1111이 된다. 그래갖고 뭐 11월 11일로 했는데 11일. 소문에는 한간의 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날 뭐 선물 주지 않습니까? 예, 막대과자 데이 때 그걸 이제 가래떡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자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던 두 가지 테마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테마 뭐가 있을까요? 먼저 11일부터 한번 농업인의 날과 그 과자 데이라고 해야죠. 이름 자꾸 상표를 말하지 않으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빼데이라고 하세요. 네네. 빼삐 데이 예, 그날에 대한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농업인의 날은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취지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봐서 취지를 네네. 알아야 이제 그렇죠, 테마가 그렇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지를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긍지, 뭐 자부심을 이제 고취를 시킨다. 그다음에 농업의 중요성을 뭐 되새긴다. 그래서 법정 기념일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게 사실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생소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네.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시흥시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번 11월 11일 날 뭐 제 24회더라고 벌써. 네네. 24인데 그 농업인의 날에 이제 행사를 이제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네. 내용을 딱 보니까 뭐 농업 기자재 전시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홍보 체험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먹거리 행사도 그렇죠. 하고 뭐 한식 뷔페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그렇죠. 한식 뷔페 야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어떤 종목들을 찾아봤는데 연결했는지,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테마가 될 만한 종목이 없더라. 없다. 그래서 음식료하고 좀 제가 연관을 시켜봤는데 큰 의미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날 아무래도 그 과자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과자로 연결돼서는 사실 요즘은요 그 배팅 데이라고 안 하고 가래떡 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과자에 대한 어떤 테마 우리가 눈여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과자 이제 이게 막대기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친구하고 이제 막 연인들끼리 막 주고 받고 과자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게 유래가 어디서 된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유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네, 도대체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리 집 사람한테 곤욕스럽게 만드느냐. 그래요. 딱 보니까 93년대 이제 부산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이제 주고 받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이제 아마 유행이 돼서 만든 데이가 아마 막대기 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막대기 데이만 되면 주로 우리가 편의점 있죠.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그렇죠. 뭐 초콜릿하고 뭐 여러 가지 진열해놓고, 뭐 네. 과자 같은 게 엄청나게 진열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야 이거 편의점 관련주가 또 혹은 또 마트 관련주가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네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대기. 그래서 땡땡이를 만든 회사 어딜까? 그래서 제가 또 딱 찾아봤죠. 네. 딱 찾아보니까 롯데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날쯤이 되면 롯데제과의 주가가 움직이긴 하나요? 아니요, 특수를 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이제 이게 롯데제과가 보면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거래량이 뭐 오늘도 아시다시피 한 1,200주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실적 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아졌어요. 실적이 이제 1분기,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국내 쪽은 실적이 그 소비 부진 때문에 네.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외 법인에서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주가가 뭐 거의 막말로 말씀드려서 뭐 역별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빼빼로 대회를 빼빼이 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주가는 미리 이제 선반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난감하네요. 뭐 기술적으로도 좀 추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기술적으로 감해두고 저평가돼 있는 국면은 이제 확실한데 지금 이제 가격대가 한 14만 원 정도 돼요. 네. 14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실적으로 봐서는 한 18만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워낙 수급이 없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일 농업인의 날에 관련된 테마 없는 걸로 저희가 네. 관련되는 이야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일입니다. 14일. 수능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능세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그렇죠. 본고사 세대. 네네. 제가 마지막이에요. 어. 제가 80학번이니까 네네. 그때면 되면 참 그래요. 막 긴장도 되고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특히 이제 수험생들을 이제 둔 가정에서는 그렇죠. 다들 이제 긴장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수능 일단 수능의 날짜를 보고 저희가 지금 캘린더 일정을 통해서 이 안에는 어떤 테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가 숨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는 건데요.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교육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하면 일단 교육하고 연관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수학 능력 시험 관심 테마 어떤 종목들이 눈에 좀 들어오셨나요? 교육 테마라고 저희가 말할 수 그래서 있겠죠.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교육 테마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 교육과 관련해서 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땡땡이 사건도 있었는데 네. 교육 문제로 봐서 이제 장기로 봐서는 이게 이제 정책 수혜주, 정책주, 정책주. 정부 정책주로도 충분히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네네, 그렇죠. 연설도 하셨거든요. 교육에서 이제 불공정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바람에 교육 테마가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그 메가스터디가 있고 네. 이제 이퓨처 이퓨처. 두 종목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의 일단 발언으로 인해서 네. 수시보다는 뭐 정시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라는 어떤 그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육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일단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메가스터디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이제 이 교육 관련 테마는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길게 볼 것보다는 좀 짧게 보는 거예요. 네네. 짧게 보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조금 전에 뭐 막대기 데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지금은 이제 교육 테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학원 사업을 이제 주로 그렇죠. 하거든요. 그 학원 사업이 이제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사실 적자를 많이 봤었습니다. 적자를 봤다가 그 흑자 전환을 이제 2019년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9년도에는 이미 이제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굳이 이제 이거를 접근하시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수능 이후에 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어떤 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메가스터디는 또 강사진의 어떤 강의로서 좀 유명한 그런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무원, 지자체들 공무원에 대한 뭐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문학 강의 쪽으로도 좀 유명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이퓨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퓨처는 일단 어떤 회사인가요? 이퓨처 하면 참 저도 좀 머리가 아픈데 음, 영어 잘하시나요? 영어요? 예. 영어는 좀
약합니다. 예, 약간 영어 네. 잘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인터넷 교육 이제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영어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 그러나 이제 그 워낙 이 시장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다지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보면 네. 한 80억 정도예요. 음. 80억이고 이제 시총이 한 300억 정도. 뭐 네.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구간도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고평가돼 있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어요. 네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네. 상당히 좀 사실은 좋은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거래량 주가가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래량도 증가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제 그림에 나오다시피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네. 지금 가격대가 보니까 한 7,600원대 정도 네네네.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 오버슈팅 기술적으로 기본적 분석 말고요. 펀더멘탈 말고 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뭐 만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만원 정도까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데 자산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 회사 작습니다. 규모 크지 않는데 뭐 이렇게 좀 평가가 잘 나온 이유, 고평가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기술력 때문에? 아니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술력이 아니고 네네네. 기술적 분석상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도 많이 터지고 음. 뭐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좋습니다.